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흔히들 인생을 이것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바로 꽃이죠. 갓 싹 틔운 새싹처럼 늘 푸르고 만개한 꽃처럼 항상 향기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의 아름다움을 배달하는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꽃보다 아름다운 여자 이혜원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꽃 사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명품 꽃 배달 서비스 플라워몰 이혜원 대표입니다. 네. 오늘 제작진의 제보로는 굉장히 먼 곳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바다 건너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와, 제주도 좋으세요? 네. 예. 제가 이런 유머는 사실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예, 사실 생각만 한다는 게 그만 예, 입속으로 던졌네요. 네. 어쨌든 예, 그 대표님께서 꽃 사업을 하시고 제주도에서 하시는데 그쪽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전국에서 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준비하신 영상 보고 이야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명품 꽃 배달 서비스 플라워몰의 이혜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꽃 배달에 관한 모든 것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짜잔! 여기는 사무실이 아니라 농장인데요. 꽃을 배달하는 사업인 만큼 여러분께 신선한 꽃을 배달해 드리기 위해 이렇게 농장에 직접 와서 물건을 사갑니다. 농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양란과 서양란이 있고요. 제가 꽃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모양새입니다. 이것은 장미인데요. 장미를 고를 때는 향기가 좋고 색깔이 선명하며 잎이 신선한 것을 고릅니다. 저희는 총 7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꽃 주문부터 꽃꽂이 포장 작업까지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저희 500여 가맹점 중에 서울 김포에 있는 가맹점에 왔습니다. 주문서가 들어오면 배송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아서 저희가 주문서를 보내드리고요. 가맹점에서 그 주문서를 확인하고 제작을 해서 배송을 나가고 있습니다. 또 겨울철이나 이제 계절별로 물 관리가 잘 안 돼서 화분을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물 주는 날을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날 물을 주는데요. 그것이 식물을 잘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플라워몰 소개를 마치겠고요. 꽃은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랑과 가치를 담아서 보내는 명품 꽃배달 서비스 플라워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 우리가 보고 있던 그곳은 제주도에 있는 한 사무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농장이고. 네. 야, 제주도에서 직접 그 꽃을 가꾸고 이렇게 다 하시면서 배달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가꾸지는 않고요. 예. 농장은 이제 도매를 하는 농장이고 네. 저희가 물건을 구매해서 배송을 하죠. 네. 배달을 위주로?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니까 이런 게 또 활성화가 돼 네, 있을 수밖에 맞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왜 제주도에서 이거를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의아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저희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네. 미국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공항에 나가 보니까 여권이 기간이 만료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예.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운명을 바꿔 놓았죠. 그래서
미국보다는 제주도가 아무래도 낫지 않겠나. 네. 그리고 영어도 못하고 하니까 예. 제주도가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가자고 해서 같이 따라갔습니다. 야, 단지 그 이유 하나로 제주도에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가맹점은 몇 개? 네, 저희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고 전국 꽃배송을 받게 되면 전국에 500여 가맹점을 통해서 배송이 됩니다. 500여 개 가맹점이 있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야, 여권 만료가 어떻게 네.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운명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500여 개 가맹점이 있고 본점은 또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연매출은 어떻게 되죠? 저희는 본점에서는 약 10억 정도 오르고 네. 있고요. 가맹점은 다 개별 매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야, 그래도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남편분은 이 꽃과 관련돼서 아니면 우리 저기 아내분께서 우리 대표님이 꽃과 관련된 사업으로 원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저희 예. 남편은 원래 신문을 만드는 일을 했었고요. 저도 편집 일을 했었습니다. 뜬금없고 생뚱맞네요. 네. 꽃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또 배달까지. 네. 그래요. 이게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창업 스토리에 다 담겨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대표님의 인생 역전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합 1,450만 원, 그리고 낡은 자동차 한 대를 끌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3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데는 딱 6개월 걸리더라고요. 처음 제주도로 내려가서는 화로차를 따라다니기도 했고 카페를 창업해서 2주 만에 접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리고 저희는 다짐을 했죠. 우리 제주도에서 제주를 한번 탈환해보자. 예비 창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요. 네, 안녕하십니까. 명품 꽃배달 서비스 플라워몰의 이혜원 대표입니다. 창업 성공 사례를 살펴보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300만 원으로 창업을 하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총각내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님, 천호식품 김영식 대표님, 장안농장 류근모 대표님 등 저희도 전 재산 300만 원으로 꽃집을 창업했습니다. 300만 원은 절실함이었습니다. 꽃집을 창업해서 빌딩을 지었다고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소자본으로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양천구 신월동이 고향이고요. 저희 남편은 경기도 양주 태생입니다. 제주도로 내려갈 때 남편의 사업이 망해서 빈털털이었어요. 동생이 여비로 450만 원 정도를 마련해 주었고 제 적금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었어요. 합 1,450만 원, 그리고 낡은 자동차 한 대를 끌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3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데는 딱 6개월 걸리더라고요. 제주도로 내려갈 때 완도까지 자동차를 타고 내려가서 배를 탔어요.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바다를 바라보니까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짐을 했죠. 우리 제주도에서 제주를 한번 탈환해보자. 이렇게요. 제주도가 좁은 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제주도는 그렇게 작은 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만한 곳도 아니었답니다. 처음 제주도로 내려가서는 화로차를 따라다니기도 했고 카페를 창업해서 2주 만에 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귤 농장, 토마토 농장, 일식집 알바, 여러 가지 일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업종을 찾는 데는 전화번호부가 최고라고 하면서 두꺼운 전화번호 책을 갖고 왔었어요. 저는 책장을 넘기면서 한참을 찾아보다가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조그만 박스 광고를 발견했는데요. 그곳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꽃바구니, 꽃다발, 관엽, 동서양난, 화환, 꽃에 관한 모든 것, 그린 꽃방, 이렇게요. 창업을 결심하고 3일 정도 제주시에 있는 꽃방에 가서 꽃바구니 만드는 법과 꽃다발 포장하는 걸 배웠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창업을 했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배워야 할 게 많았습니다. 꽃의 종류는 왜 그렇게 많은지, 장미의 종류만 해도 카디날, 비탈, 블랙로즈,
아쿠아 수십 종이 넘었고요. 속옷 같은 경우는 수만 종이 될 정도로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농장에 갈 때마다 농장 사장님이 귀찮을 정도로 꽃 이름을 계속 물어봤어요. 저희가 처음 창업을 한 곳은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시골인데 꽃집이 없기 때문에 한 집은 먹고 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조천하원이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조천은 제주도에서도 텃세가 제일 센 곳이었어요. 저희가 식당에 가면 식당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육지 것들은 정말 못 말린다니까 이런 시골에서 무슨 꽃집을 한다고 그렇게 수군거렸죠. 저희는 이제 텃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은 바구니를 만들고 동네 이장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을에 경조사가 있으면 항상 마을 분들과 소통했습니다. 알고 보니 마을 분들은 굉장히 정이 많고 순수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조천이라는 지역이 워낙 작아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한 달에 매출이 600만 원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매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문과 뉴스 등의 정보를 계속 탐색했고 어느 날 검색을 하다가 목동 꽃배달 전문점이라는 상호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주 꽃배달 전문점을 만들었죠. 그것은 전국 꽃배달 전문점인 플라워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사업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천하원에서는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최선의 마케팅이었다고 하면 인터넷 마케팅이 활성화되기 전에 텔레마케팅과 우편 발송을 통한 고객 유치를 했고 인터넷 마케팅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금은 좀 더 세분화돼서 SNS 마케팅 이렇게 마케팅은 진화되고 있습니다. 신문과 뉴스, 정보 등을 접하면서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마케팅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직원이 어느 날 안 나오기도 하고요. 배송 사고가 나기도 하고 까다로운 고객을 만나면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고객 클레임 대처 매뉴얼과 주문 관리 매뉴얼 그리고 업무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직원이 오더라도 빨리 업무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백송이 꽃을 주문한 고객이 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클레임을 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까다로운 고객일수록 단골 고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고객일수록 잘 들어주고 소통하면 평생 고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도 1년에 한 번씩은 백송이 꽃을 꼭 주문하십니다. 어느 날 근조하은이 밤 늦게 들어왔어요. 배송 시간은 마감되었지만 남편은 늦게라도 배송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배송을 갔죠. 다음 날이 상이 나가는 날이라 밤 12시가 다 돼서 배송은 됐지만 상주분과 고객분이 너무나 고마워하셨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한번 감동하신 고객들은 다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자본 창업 성공을 위한 3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업계 최고와 만나 식사를 하십시오. 업계 관련 세미나에 될 수 있는 한 많이 참여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을 방문하고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케팅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일산에 있는 꽃집을 방문했는데 전화 주문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마치 전화를 춤을 추듯이 양손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사장님과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일산에 앉아서 전국 꽃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 노하우를 알 수 있었죠. 두 번째는 끊임없이 배우고 기회가 오면 잡을 준비를 하십시오. 사업을 하면서도 제주대학교 야간에 경영학과로 입학해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교수님의 추천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대상, 소비문화 대상 등의 추천이 되었고
그러한 수상 실적은 꽃집 홍보와 마케팅에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공 마인드에 관련된 책을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사업의 실전 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안목과 성공자의 마인드입니다. 그것은 책과 신문 그리고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임스 알렌, 월러스 워트스, 나폴레옹 힐과 같은 성공학 작가들의 고전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성공자의 마인드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비 창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요. 제임스 알렌의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욕망을 억제하는 것만큼 당신은 작은 존재가 될 것이고 대망의 꿈을 안고 정진하는 것만큼 크게 될 것이다. 이것은 크게 생각하면 크게 이루고 작게 생각하면 작게 이룬다는 말입니다. 제임스 알렌의 말은 지금 나의 생각이 바로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300만 원으로 꽃집을 창업해서 10년 만에 빌딩을 지은 것은 저희가 처음에 제주도로 내려올 때 그래 우리 제주를 한번 탈환해보자 라고 생각한 그 생각이 바로 열매를 맺힌 것입니다. 구체적인 꿈을 꾸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확신을 갖고 도전하십시오. 당신의 지금 생각, 그 생각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300만 원으로 꽃집을 창업해서 10년 만에 빌딩을 지은 플라워몰 이혜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야, 우리 또 그 아름다운 꽃 그 뒤에는 이면에는 굉장히 큰 노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 낯선 곳에 가서 아무래도 이게 제주도다 보니까 네. 그 전에 하셨던 사업이 네. 아까 뭐 약간 뭐 신문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신문사도 또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뭐 그렇게 큰 신문사는 아니었고요. 예. 이게 좀 자그마한 신문사였고, 지역신문 뭐 네, 이런 거. 예. 그래서 그걸 한 5년, 6년 정도 운영하다가 네. 좀 사업이 뭐 좀 잘못되는 바람에 다른 분한테 넘겨주고 예. 제주도로 오게 됐죠.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그 전화번호부 책자를 이렇게 넘기시다가 네. 꽃에 네. 대한 모든 거 그거 하나만 보고 그렇게 꽂히신 거예요. 그게 꽂히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 꽃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또 예. 저희 어머니가 꽃을 되게 좋아하신 분이었어요. 예. 집에 항상 꽃 피는 화분이 굉장히 예. 많고 지금도 가면 꽃 피는 화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꽃을 보고 자란 게 이렇게 꽃을 좀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남편분은 어땠어요? 내가 이 꽃에 대한 모든 것 여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먼저 주장을 펼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꽃이라고 하면 일단 경조사에 나가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결혼하거나 아기가 탄생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누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예. 화환이 나가고 이런 것들은 평생 항상 있는 일이잖아요. 상업적으로 생각을 예, 하셨네요. 불경기가 없는 그렇죠. 사업일 예, 예.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좋을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가 혼자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같이 뛰어들어서 예. 이제 배달도 해야 되니까 배달도 하고 저는 꽃을 꽂고 직접 남편분이 배달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네, 처음에 같이 저도 배달을 했고 남편도 배달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배달 그 네. 횟수가 더 많아지면서 이제 꽃 배달 전문 기사를 저희가 고용하게 됐죠. 그래 가맹점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네, 네. 이렇게 사업이 영역이 넓혀가서 네. 전국으로 해야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고 네. 가맹점 1호가 어디에서 제일 생기셨나요? 전국의 꽃집들이 저희 플라워몰이라는 상호를 이렇게 알고 있었고 네. 그 인지도가 어느 정도 높아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한 집이 아니라 한꺼번에 수십 군데가 이렇게 가맹이 기분이 됐었어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예. 네. 그리고 1년 만에 500군데 정도가 1년 만에 모집이 그렇게 됐습니다. 생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전국 꽃 배달을 하는 곳은 무지하게 많잖아요. 네, 또 그렇습니다. 연예인들도 특히나 본인의 네. 이름을 걸고 하는 꽃 배달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뭐 대표님이 이 많은 꽃 배달 안에서 네.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비결.
네, 그거는 저희가 처음 인터넷 광고를 할 당시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해서 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광고비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예. 쉽게 그 진입하기 힘든 시장이었어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꾸준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손익 분기점을 좀 넘어섰고 고객 유치가 그동안 많이 돼 왔고 네. 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도 좀 현상 유지를 하면서 지내와 올 수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꽃이란 게 사실 조금만 관리를 소홀해도 배달하는 과정에서도 상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네. 어떠세요? 배달의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네, 저희도 처음에 배달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그 꽃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네, 예. 처음에는 이제 배달 기사를 고용했었는데 지금은 꽃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 기사분에게 예. 의뢰를 하고 배달할 경우에 배달에 대한 어떤 교육을 따로 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장거리를 갈 경우에는 바구니 같은 경우 전체에다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배달 서비스랑 조금 차별화를 둬서 교육을 해서 배송을 합니다.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또 이렇게 협력하는 업체들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게 꽃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면 겨울철에는 네. 굉장히 위기가 좀 올 것 같아요. 혹한기잖아요, 그때는. 예, 그때는 맞습니다. 어때요? 그럼 위기를- 꽃이라는 사업은 원래 봄에가 조금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요. 예. 겨울에는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꽃값이 좀 비싸집니다. 네. 그렇지만 뭐 꽃값이 비싸고 겨울이라고 해서 뭐 남녀간에 뭐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예. 경조사도 그대로 계속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렇죠.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사계절 계속 그렇게 잘 유지가 되고 네, 아니 있는. 특히 겨울에 뭐 유지가 안 되고 그러진 않고요. 예. 봄에가 조금 성수기고요. 예. 조금 비수기라고 하면 여름. 여름이 조금 비수기입니다. 지금 뭐 혹시라도 꽃 배달 이 창업이 아무래도 네. 포화 상태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꽃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네. 사랑해서 네. 꽃 관련 창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예비 창업가분들에게 네. 어떤 또 실질적인 조언 어떤 게 있을까요? 온라인 사업을 통해서 인터넷 마케팅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오프라인이나 소매 위주로 해서 뭐 플라워 카페를 창업한다든지 이렇게 자리가 좋은 곳에서 창업을 할 것인지 예. 아니면 꽃을 더 공부를 해서 플로리스트로서 어떤 전문가의 길을 갈 것인지 예. 그런 목적을 명확히 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네. 그렇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낭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럼 공식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에게 꽃이란 무엇입니까? 제게 꽃이란 의사입니다. 의사요. 야, 뭐 대표님과 우리 사장님 예? 네. 다 살렸다 뭐 이런 느낌입니까? 저희 집 주변에 한라 수목원이 있습니다. 예. 수목원에 가면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예. 숲길을 걸을 수 있는 소나무길이 오,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피곤하거나 그러면 꼭 꽃길을 가요. 예. 가서 꽃길을 걷다 보면 이제 하루의 피로가 정말 풀립니다. 네. 풀리고 또 복잡했던 생각이 있으면 정리가 되고 또 힐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떠오르고. 네, 그래서 제게 꽃은 의사입니다. 의사처럼 또 경제적으로도 살렸고 네,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예. 안치한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우리 예.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꽃이 아름답습니까? 너무나도 말도 안 너무 되는 어려운 질문이죠. 질문이네요. 예, 갑자기 안치한 씨의 노래가 기억이 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런웨이를 그려나가실 예정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꽃집을 만들기 위해 네. 남편과 노력을 했다면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배움, 지식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꽃과 같이 의사와 같은 네. 그런 멋진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 멋진 플로리스트가 되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는 낯선 땅에 꿈의 씨앗을 뿌렸던 이혜원 대표님, 한 송이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묵묵히 사계절을 기다렸는데요.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안의 꽃들도 언젠간 활짝 피어나게 될 테니까요.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좀 떨리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굉장히 많이 떨렸고요.
머리가 좀 하얘졌습니다. 나오신 출연하신 분들이 정말 좋은 팁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할 때도 이런 프로가 있었으면 많이 도움이 됐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창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이 강연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